네,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모레까지 중부지방은 앞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발생한 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에 더욱 유의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이렇게 오랜 기간 집중호우가 오면서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비가 많이 내린 지역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오는 건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 전선의 그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쪽에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게 뭐 공기이기 때문에 저 남쪽에 있지만 뭐 장마 전선에 기여하는 바가 태풍이라고 하는 게 피스톤처럼 이제 뜨거운 공기를 올려줄 거거든요. 예. 태풍의 그 어떤 본체, 그 강한 소용돌이는 한 내일 오후쯤에 뭐 지금 예상대로라면 한 경상남도 어느 곳 이 남해안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경남 쪽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진로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장마 전선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7일과 8일 남쪽에 전라도, 뭐 충청도에 많은 비를 내렸는데 지금은 거의 서울 밑으로는 지금 그 비구름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네. 저 북한 쪽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 약간 출렁거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현재 오늘 밤 남쪽보다는 이제 북한 가까운 그 중부지방에 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오겠고, 저 남부지방은 이제 태풍이 좀 더 다가오는 지금으로부터 한 24시간 정도 뒤에 네. 그 비구름에 덮일 것으로 보이니까 장마는 장마대로 태풍은 태풍대로 이렇게 따로 놀게 되겠지만 결국은 공기라고 하는 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태풍은 장마 전선으로 수증기를 공급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 전역에 좀 비가 계속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일시적으로 파란 하늘도 지금 보이거든요, 남쪽에. 그게 이제 그 태풍 올라오기 전 단계의 어떤 네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소형이고 뭐 약하지만 네.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으면 그 많은 비구름과 강한 소용돌이를 네. 갖고 있는 게 태풍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있을 때 빨리 뭐 어떤 네. 배수구 대비를 관리나 해야겠네요. 예.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소강 상태지만 장마 전선과 태풍의 영향을 모두 다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 도로 곳곳에 교통 통제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 침하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이번 장마의 좀 특징이다 보니까 피해도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예. 이럴 때 특히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진행자분께서 이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렸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때보다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예.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까지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 피해도 사실 그 지역적으로 제한이 됐습니다만 지금 경우는 서울 도심 전역이라든지 또 전국적으로도 전체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도심 같은 경우에 도로에 이제 물이 고이면서 또 지반이 침하되거나 또 도로 밑으로 또 지하수가 이를테면 우수가 흘러가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침하에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의 흐름이나 또 이를테면 운전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실제로 도로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담장이라든지 또 혹은 또 축대라든지 또 가로수 같은 경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무너지거나 이런 쓰러질 이런 위험성들, 또 이제 태풍이 오게 되면 또 이런 부분 바람에 의한 여러 가지 낙하물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바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유념해서 조심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장마가 상당히 지금 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긴 이유는 어떻게 좀 짚어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제주도와 남부 중부로 장마 시작과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네. 제주도는 이미 시작했고 끝났어요. 남부와 중부보다 일찍. 지난 7월 28일 장마가 종료가 됐는데 4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와 중부는 오늘로서 47일째 올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긴 게 4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일이니까 한 이틀만 더 장마가 지속이 되면 이제 기록을 깰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예측했듯이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완전히 저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시점을 14일 네네. 봤기 때문에 아마 그 장마 기록은 그렇게 해서 깨지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는 장마 전선이 다른 해 같으면 좀 이렇게 어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기간이 짧았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정체해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조건이 중국에는 약 2달간 남쪽에 있었고 우리가 좀 면에 있을 때 그 중국은 이런 조건에 들어 있어서 많은 비가 내리고 뭐 약 5천여만의 이재민이 생길 정도로 네. 엄청난 폭우가 내렸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좀 특이한 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지금 오늘 8월 9일이면 1년에 가장 더운 그 피크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폭염보다는 비로 지금 이런 난리를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이 올해는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남쪽의 더운 공기 세력보다 세력이 더 우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의 더운 공기들이 확 지금 전 중국까지를 덮어야 되는데 네. 못 덮고 있으면서 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에 그러니까 남쪽 기단과 북쪽 기단의 대치가 굉장히 오래 이어졌고 그걸 남쪽 그 고기압 세력의 힘이 강해져야 이걸 밀어 올리는데 이제 그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확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부지방에 걸쳐 있고 북한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태풍이 발생을 해서 다가오니까 네.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남해안 어느 쪽으로 지금 상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진로는 거기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바람 빠지듯이 약간만 또 빠지더라도 네. 뭐 대한항으로 빠진다거나 뭐 인도적일 이런 수 있겠죠. 이런 네. 변동이 있는데 뭐 그러나 더 크게 큰 틀에서 네. 방향을 완전히 뭐 서쪽으로 튼다거나 동쪽으로 튼다거나 이런 진로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분석이라면은 대략 이번 주 그러면 후반 정도면은 14일이면 네,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예. 그쯤 되면은 좀 그때면 장마가 좀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 그때 있겠습니다.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되는 이재민이 전국적으로 6천 명에 달하고요. 피해 면적이 농경지만 9,300여 헥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만 해도 산사태가 55건 발생했습니다. 이게 비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피해가 나타나는 건지 혹은 이번 장마 때 피해가 유독 더 많이 나타나는 건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유례 없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또 이를테면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장마 기간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많이 비가 집중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뭐 며칠씩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없었는데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사실상 하천이라든지 뚝이라든지 저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담들을 주게 되고요. 또 산에 이런 부분 산림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사실 지하 수량도 엄청나게 늘어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 이런 이제 수해라든지 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라든지 뭐 뚝이 붕괴된다든지 또 저수지가 이를테면 이제 유실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한 번 발생하더라도 상당히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유발하는 이런 상황들은 어찌됐든 간에 많은 강수량 또 장기간 또 넓은 지역에 한꺼번에 네.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이제 요인들로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산사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이번에 또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장에 있을 때 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산사태가 발생하고 나면 네. 사실은 그 즉시 대피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산사태라고 하면은 바위가 굴러 내려오고 이럴 때면 흙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소위 이제 슬러지처럼 거의 물과 흙탕물의 형태로 돼서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요. 꼼짝달싹을 예, 못한- 거의 급류처럼 뭐 그냥 휩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빨리 대피를 한다 해도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는 대피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제적인 대피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이미 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피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라도 지금 사면이라든지 산간 지역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도 빨리 이를테면 다른 지역에서 직접적인 피해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일단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주변 지역에서 혹시라도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지형에 이를테면 물길 같은 경우들이 이제 바뀌었을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확실히 물에 안전하다 하더라도 이런 피해가 어떻게 지형이 바뀌면서 또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빨리 우선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지역에서 대피를 하시면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본인이 대피했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피해자의 수색이나 또 피해자의 사망 유무라든지 구조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피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대피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는 알려서 그 지역에 없다. 혹은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들을 판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 중에 이제 차량에 이제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차량이 침수가 시작된 지역에 네.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차를 끌고 나오시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를테면 바닥에서 타이어 바퀴가 한 3분의 1 정도만 잠겨도 예. 사실상 차가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차를 버리고 일단 대피할 수밖에 없다. 일단 본인이 예. 안전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빨리 차량을 포기하시고라도 나오셔서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미 차가 상당 부분 많이 이를테면 잠겨서 나오려고 한다면 사실 차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을 열리지가 수 때문에 않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차 안에 어느 정도 물이 차서 이 바깥쪽의 압력과 평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문을 열면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비상 상황, 침수가 되는 상황이라면 차는 개의치 마시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대피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준을 저희가 이 차량 밖에 3분의 1 이상부터 차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차에서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좋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웅덩이 같은 경우나 약간 이제 우수가 흐르는데 이 정도는 내가 차를 몰고 갈 수 있겠지라고 네네. 쉽게 생각하시다가 휩쓸려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급적이면 웅덩이라든지 우수가 흐르는 지역 자체는 회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 부득이하게 가셔야 된다면 빠르게 지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태풍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 잠시 이제 우리 남해안 지역으로 올라올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태풍의 크기와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태풍치고는 뭐 좀 미니급이에요. 그러니까 네. 태풍이 뭐 슈퍼급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태풍치고는 아직 그렇게 작은데 소형이고 크기가 소형이고 강도도 뭐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태풍을 가지고 뭐 그 크기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태풍에 이름이 붙여졌다는 얘기는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중심이 오키나와 남쪽에 지금 있는데 네. 이게 내일 한 오전쯤 되면 제주도 옆에 그 남해로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내일 한 오후 3시 전후에서 우리나라 경상도 남해안 어디쯤에 중심 내륙으로 오진 않는 거네요. 내륙으로 이렇게 뭐 서해상에서 예. 관통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질로 밟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그쪽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풍의 진로를 할 때 서해상으로 지나서 관통하면 우리나라 오른쪽이 다 그 태풍 강풍 반경에 들 위험 반경에 들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나고 하는데 지금 예상 진로대로 아마 거의 네. 갈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태풍 반경이 한 200km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남한 전체를 태풍 비구로 뭐 덮진 못할 것 같고 예. 한 뭐 그 중심에서 그 충청권까지 네. 이 정도는 그 태풍에 덮일 것으로 보이고 네. 내일 밤쯤 되면 이제 울릉도 독도 예. 쪽으로 지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태풍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는 건 한 모레 새벽쯤 될 것으로 보이니까 네.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태풍치고는 또 빠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태풍이 느리게 정치하면 또 큰 피해를 더 주기도 하는데 빨리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나마 하여튼 다행인데 문제는 지금 장마 기간 중에 1년 내릴 비의 반절이 대부분 전국에 내렸거든요. 뭐 어디 할 것 없이 조금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1년 내린 양의 반절이 내렸기 때문에 뭐 하여튼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간 이 태풍 피해 대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대도시에는 지하 주차장 그 비닐 덮여가지고 막 침수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좀 햇빛 나고 이럴 때 네네. 배수구 점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태풍의 최대 고비라고 하면 이제 그럼 내일 내일 오후가 될 것입니다. 오후라고 그래서 보면 내일 되는 겁니까? 밤쯤 네. 저녁 9시 전후에서 울릉도 독도 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륙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이제 좀 멀어져 있죠. 예. 그래서 강풍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이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이 불고 그 강풍 반경이 네. 초속 15m 이상 부는 강풍 반경이
한 20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그어보면 한 충청권까지는 그런 강풍 반경에 들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이게 문제가 이게 만조 시간대와 겹쳐서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 있다라는 점이 예보된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 계속 좀 강조해 주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 않을 때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점을 미리 좀 저희가 사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만조가 닥치게 되면 수위가 당연히 올라가는데요. 이미 지금도 많은 강수로 인해서 이미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조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전에 침수가 예상한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선박이라든지 혹시라도 침수에 대비해서 이를테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놨던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이동시키는 것이 훨씬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지금 굉장히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조랑 겹치면서 또 태풍이 되면서 또 비가 더 내린다면 더 많은 이런 수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바다의 수위가 상승되면서 해안가 지방뿐만 아니라 해안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제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사실상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서 그 지역 하천 주변에도 사실은 범람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만조 자체가 해안가 지방 침수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의 침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호우 상황과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